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 출생 김도영입니다. 시장이 동시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먼저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위험한 만한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의 확대, 그리고 오늘 상해, 일본 등과 같이 동아시아 증시의 급락이 시장에 냉한 기운을, 차가운 기운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오늘 날씨도 사실 특히 저녁에 퇴근하시는 무렵에는 비가 또다시 좀 내렸는데요. 마지막 겨울이 좀 가고 이제 봄이 오기 위해서 마지막 흔드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 우리는 또 그 새싹 속에서 새로운 활기를 얻기 마련이거든요. 증시 오늘 많이 위축은 되었었지만 이 부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지 전략을 저희 주식승천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급락 31.33포인트 하락 마감하면서 1932.5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8.38포인트 하락 마감한 539.3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역시 상단 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5.3원 상승 마감한 1070.4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선물 시장은 현재 미결제 약정을 완전히 줄여가는 속도 속에서 거의 2일 연속해서의 이 거래일 동안 1조 규모를 2번이나 폭탄을 던졌다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 멘토분들 포트폴리오 어떤 성적표, 어떤 종목군들은 선방을 했는지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았는지 궁금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입니다. 오세계 멘토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그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려개발이 0.25% 약 하락 마감을 하면서 22.5%의 고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무르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1 2.09% 상승 마감을 하면서 8.8%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GNC에너지 3.5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8.9%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멜파스 1.46% 상승 마감을 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4.6% 수익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진중공홀딩스 자신의 리딩 전략, 멘토링이 역시 가장 강한 색깔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1,800원으로 이익 실현 가격을 올려주셨는데요.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14.9%로 확정 고수익으로 포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다시 누적 수익률을 확정을 지어지는 모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이지바이오 1.97% 상승 마감을 하면서 2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봅니다. 2위가 바뀌었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SK네트워크스가 27.5%로 2위를 탈환합니다. 정동 멘토의 팜스토리 26.6%로 3위로 단계 하락은 있지만 고수익 유지하고 있겠고요. 오세계 멘토의 고려개발이 한 단계 올라옵니다. 22.5%로 4위. 정동욱 멘토가 5위권에 두 종목을 올립니다. 이지바이오가 20.9%로 5위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는 바뀌었을까요? 공개합니다. 안 바뀌었네요.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30.2%로 1위를 기록합니다. 주식승천 수익률 명예의 전당 살펴봅니다. 이상로 멘토의 아이즈비전이 45.1%로 금메달,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30.9%로 은메달,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5.7%로 동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전체적으로 일단 이 동시만기를 앞두고 빠져야 될 저점 부근까지 회겠다라는 얘기들이 정리가 좀 되었다. 바닥 따지기를 내일 체크해보면 된다. 확인해본다라는 얘기들이 장이 끝나고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그래도 우리 오늘 출연하신 멘토분들을 통해서 추가 하락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저가 매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선윤 멘토 그리고 정동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과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 먼저 김선윤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이죠. 한 몇 년 만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농담이고요. 몇 개월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나왔다가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 시간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수익률로 계속 보내드릴 거고요. 자, 지금 시장이요. 보자면요. 확실하게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1932포인트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539포인트, 540이 깨져버려요. 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대형주 들고 계신 분들.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낮에 방송에서. 곧 이제 동시만기 이후부터 해서 대형주 장세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대형주 쪽으로 관심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포트도 그렇게 구성을 지난주부터 했다가 손절을 엄청나게 쳤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다시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의 기회 자체를요, 좀 즐겨보시는 건 어떨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조금 봐주세요. 지금 시장에서는 큰 시장 자체가 바닥에서 새로운 이제 상승 쪽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추임새가 다 놀고 끝나버리면 오히려 코스피 쪽으로의 빠른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코스피에서요, 그래도 어떤 거 봐야 되냐면, 그럼 1분기 좀 실적 양호한 걸로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그래도 분위기 양호하기 때문에 저는 양호하다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매수기라 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잘 지켜보시고, 노리셨던 종목, 너무 빠지는 거 말고, 그래도 버티는 종목 위주로는 관심 가지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김선윤 멘토의 의견이었고요. 정동 멘토는 어떻게 보셨는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 외국인들이 때리기 시작하면 좀 대량 규모를 좀 때립니다. 코스닥엔 그래도 개별 종목들 여전히 살았거든요. 장 후반부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했던 윗골에 달리는 패턴을 제외하고 난다면 여전히 중소형주 계속 살아있어요. 정동 멘토 전략대로. 예, 그렇습니다. 중소형주 장세. 저는 솔직히 3월 중반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4월까지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동시 만기 이후에는, 역시나 대형주로 조금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중국 지표, 특히나 수출입 지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닝 쇼크로 발표가 되면서, 대형주 기피 현상이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아직까지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악재가 지금 많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대형주를 담아갈 시기는 3월 후반에도 조금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빼내 간다면 역시나 중소형 개별주 장세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550선 부근까지 올라왔다. 오늘은 하락을 했지만 550선까지 올라오면서 이제는 보내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이러한 전략을 좀 실시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중소형 개별주가 아니라면 최근 시장은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수급하에 올랐던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더 자금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펀더멘털이 좋고 수급이 괜찮은 이런 신고가 중소형 개별주 4월장까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중소형주 지금 여전히 4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아마 김선희 멘토와 조금 다른 의견이 좀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 전에 이 동시만기 상당히 조용히 넘어갈 것이다라는 시장의 여론이 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6월 물가의 스프레드도 좀 그렇고요. 또한 누적 포지션도 그렇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그 전에 먼저 이 월화수에서 두 번의 급락을 좀 맞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 네, 내일 시장 드디어 여러분, 기다리시고 고대하시던 동시만기가 왔습니다. 자, 올해 첫 동시만기입니다.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는 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아니다. 그래도 좀 잘 버텨줄 것이다. 이런 예상치가 나옵니다. 큰 영향 자체가 없다는 소리죠. 때문에 물량이 롤 오버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요, 벌써 월화수 그냥 아주 그냥 후드려 팹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그냥 내다 꽂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내다 꽂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그러면 이렇게 심한 걸 보니까 또 내일 또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그냥 다 빼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 물량 다 정리해 주면서 조금은 이제 내일 장은 이 오늘 장보다는 심하지 않을 겁니다. 좀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반대로 상승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두셔야 된다. 하지만 그래도 약보권의 움직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시되 마지막 기회, 대형주 중심으로 한 상승 추세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930포인트 정도가 고비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상승 쪽으로 전환 가능성 판단하시면서 30포인트 깼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30포인트 뚫어줄 때 그때는요. 한번 매수를 하시는 전략, 내일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추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제 오늘장에서도 많이 안 빠진 업종들 중에서 자동차 업종 있잖아요. 자동차 업종 중에서 현대차나 기아차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좀 기아차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기아차 정도가 그래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권에 두시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 부품주 중에서도 좋지만 부품 중에서는 한일의화 정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중국 이제 전인대 끝난 이후부터 해서 내일장에서부터 해서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태양광 관련주들 한번 관심있게 보시는 거 어떨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태양광 중에서는 OCI 정도나 하나케미칼 정도 관심있게 보신다면요. 내일장에서 30포인트 깨졌다 올라갈 때 그 포인트 맞추신다면 아마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선희 멘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30포인트는 살짝 깰 것이다. 깨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가져오면서 위축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으니까요. 거기서 공격적으로 업황들, 업종들 지금 몇 종목들 언급해 주신 거 따라잡으면 된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정동 멘토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들어보죠. 동시만기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내 마녀의 심술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월부터 베이시스가 약세 기조를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어느 정도 물량, 대부분의 물량이 청산된 가운데 3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선물 대량 매도한 날수가 꽤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이제 대량 매도한 날수가 꽤 있었기 때문에 잔여 물량 역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프로그램 순매도, 차익 매도가 1,000억 원 안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히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부각된다면 역시나 비차익 매도를 조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내일 장은 글로벌 증시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역시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겠지만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 특히나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인다면 국내 지수 내일장은 역시나 비차익 매도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대형주 섣불리 접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소폭의 상승을 보인다 이렇게 따지면 오히려 대형주 대신 중소형 개별주가 내일장에도 또 한 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코스닥 지수 기관이 순매수로 본격적으로 전환을 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외국인에서 대량 매도를 내놓으면서 코스닥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내일장에 만약에 다시
한번 외국인이 급한 매도세를 보인다면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역시나 기관의 수급이 양호해진 현재 시점에서 내일장에 뭐 외국인이 대량 매도로 일관하지 않는다면 역시나 내일도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이번 주 초에 중국발 또다시 회사채 최초로 디폴트 파산 선고 가능성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지속이 됐죠. 업황 자체적으로는 태양광 쪽으로 좀 쏠렸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금융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성장률 7.5%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갑작스럽게 도깨비처럼 지준율을 다시 한번 인하할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대중국 쪽의 금융 위기설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발생이 되면 우리나라에 위축될 것 같은데요. 정동 멘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메릴린치에서 분석을 내놨었는데 아침부터 해서 중국의 금융 위기설이 나오면서 사실상 투자자들이 잘 알지 못하게 외국인 대량 매도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회사채 부도, 첫 번째로 중국 정부에서 용인을 해줬다, 이러한 의미를 두고서 금융 위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메릴린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로이터 통신에서도 7.5% 성장이 안 된다면 큰 조정이 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왔는데 중국 경제는 단적으로 말하지만 통제 경제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항상 제시한 GDP 성장률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한 통제 경제에 있는 중국의 GDP 성장률 7.5%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굉장히 좀 우려감이 과도한 상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환 보유고 역시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금융위기까지 갈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출입 지표 굉장히 2월달 굉장히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4월 정도가 되면 조금은 양호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뭐 수출입 지표가 안 좋았던 이유가 역시나 춘절이 굉장히 2월달에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3월부터는 조금씩 회복세를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자면 중국 지표 역시 이제 더 이상 악화될 부분이 없고 통제 경제 하에 중국 정부 유도 하에 중국이 뭐 디폴트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관점에서는 현재 우려감은 조금 지나치다. 그렇지만 하락하는 배경은 단기에 지표가 너무 안 좋고 우려감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은 당연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장기적으로 뭐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이상 가는 그런 장기 악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 악재가 부각되면서 큰 폭의 낙폭을 보인다면 그때 가서는 저평가된 종목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는 얘기 있고요. 너무 과도하다. 지금 상해 지수가 2,000포인트 지금 깨고 내려와 있는 것도 과도하다라는 의견을 정동 멘토는 주셨습니다. 김선일 멘토는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해 증시가, 그러니까 지금 현 가격이 1월 중반대 흐름까지 한번 떨어진 모습이고, 그 다음에 6월, 7월에도 2,000포인트 흐름이 깨졌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이런 포인트 나왔었죠. 2,000포인트.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가보면요. 항상 이 2,000포인트에 대한 상해지수에서 2,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차트에도 나오듯이 해답이 나오시죠? 바닥에 대한 인식이 항상 있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해서 글로벌 증시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좀 조정을 받다가도 그래도 중국 증시가 좀 살아나면은 국내 관련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살아났던 움직임인데. 자, 그럼 이 포인트를 맞추자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2,000포인트에서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해 증시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보인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사야 되죠? 중국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태양광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화학주 엄청 깨지고 있잖아요. 다시 화학주들도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현재 악재 상황 자체, 지표들의 영향 자체, 곧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더 깨지더라도 심하게 깨질 경우 지금 이전에 작년 6월 정도에 나왔던 포인트가 1850 정도 포인트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잠깐이었고요. 지금부터 해서 조금씩
관련 중국 지수와 중국 지표들과 관련된 종목들은 분할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태양광 꾸준하게 보셔야 되고요. 화학주들도 반등 줄 때 놓치지 마시고 매수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네, 뭐가 있습니까? 중국 쪽에서 2차전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스모그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그 관련한 종목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신다면은 역시나 확실한 건 재생에너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광 1등이고 또 2차전지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약간 시선을 돌려보자면 화학주 정도 보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은가, 무난하지 않은가. 그래서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바닥기에다, 매수기에다 판단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코스닥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홈쇼핑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으면서 그동안 고공행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위로 강하게 올라가서 조정을 받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이제 실적이 우리나라도 마무리되는 시점이겠죠. 셀트리온 오늘 실적 보란듯이 부러졌습니다. 참 말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코스닥의 투자 심리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욱 멘토. 예,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1.5% 하락한 배경에는 역시나 셀트리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이 그동안 사실상 1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인가 한 2주 전부터 외국인이 돌연 매도세로 전환을 했다가 오늘 실적 쇼크로 인해서 외국인이 70만 주 대량 매도를 보이면서 셀트리온 8%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추가적인 매도, 아직까지 뭐 2월 달에 샀던 물량 대부분 팔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도한다면 셀트리온 주가는 다시 한번 4만 원 초반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뭐 실적으로 봤을 때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램시마 매출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13년도 실적이 조금 쇼크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셀트리온이 지난해인가 올해 초에 사실상 홍콩에서 대규모 IR을 개최를 했었는데 2015년쯤에는 뭐 매출액 1조 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IR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램시마 매출이 일어나면서 다른 뭐 바이오 시밀러 역시나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뭐 1조 원 매출이 가능하다, 뭐 이러한 IR 그 배경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단순히 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올해 램시마 매출이 초도 물량이 나가기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은 그 모멘텀을 부각받으면서 IR에서 했던 뭐 2015년, 그러니까 2015년 16년에 거론되는 이런 매출 1조 원 어느 정도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외국인 본격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주가 접근은 뭐 서정진 회장 뭐 구속 여부 이런 부분도 봐야겠지만 램시마 매출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셀트리온 조금은 접근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단적으로 제가 조건을 거는 게 램시마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올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악재 그리고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섣불리 셀트리온 접근은 하지 말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섣불리 대응을 하지 말자. 가격이 급락이 나와서 매력이 있더라도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역시나 뭐 내일장에 또 하락한다면 일부는 매도하고 소나기는 좀 피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 비중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일부 한 절반 이상은 축소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니다 나는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역시나 4만 원 초반대에 좀 반등세,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반등세를 이어주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4만 5천 원 이상, 4만 원 후반대까지 노리는 전략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특히나 중국 경기 지표가 회복이 된다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 되면 셀트리온도 본격적으로 이제 소외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개별주 랠리가 지속되는 장에서 셀트리온은 조금 버텨도 되지만 갑작스럽게 뭐 대형주로 매기가 쏠린다, 이러한 장세가 펼쳐진다면 셀트리온은 그때 가서는 과감하게 매도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전략 김선일 멘토는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죠.
네, 사실 이 종목 잘 아시겠지만 추천을 좀 많이 작년 말부터 해서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48,000원대, 7,000원대에서 정리를 끝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왜 그렇게 빠집니까? 역시 실적 우려감 때문인데, 제가 좋아하는 차트 그림은 있어요. 같이 좀 보실게요. 자, 차트를 좀 제가 뒤를 좀 넓게 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흐름에서 볼 때 셀트리온 흐름, 요 바닥 라인이 잡힙니다. 그렇죠? 12월 바닥, 2월 바닥, 3월 바닥입니다. 자, 차트상의 분위기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 라인 연결해 보자면요, 딱 맞아 떨어지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럼 이 포인트에서 상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상의 그림을 볼 때 이건 어떻게 해답을 드려야 되냐면,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하여튼 이번 주 안으로 해서 그림 자체가 요렇게 깨져버리면요, 그때는 진짜 정도 모멘텀 말처럼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반등 쪽으로 해서 그림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포인트, 그러니까 살짝 밀리더라도 바로 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내일 아니면 모레, 늦어도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라도 나와준다면요,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악재보다는 이제 램시마 보고서 올해 한번 상승 줘보자 하고 외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외인의 매수가 강해서 그런데, 그러면 내일 만약에요, 진짜 늦어도 화요일까지 외인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반등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중을 크게 줄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정도 멘토랑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시고 내일과 시장 흐름 보시면서 조금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지 않을까. 저는 또 이럽니다. 뭐 대형주 장세에 온다면 셀트리온이 안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셀트리온도 꽤나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시장에서 그래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더 꼼꼼하게 잡아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했으면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위축되지 말자. 두 분의 좀 자신감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중소형주에 대한 색깔도 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 하나하나씩 좀 상세하게 좀 들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맨 처음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지바이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바이오가 최근에 특히나 연기금, 기관권의 매수세가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기관이 대량 연이어서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상승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에서 저항벽에 조금 시달리고는 있지만, 역시나, 현재 구간을 좀 강하게 돌파하는 날수가 이어진다면 이제는 이지바이오 추가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6,000원 이상까지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기업의 매대 가치를 봤을 때도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지난 10년간의 투자를 2013년도에 대부분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지바이오가 지난해 매출액은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39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39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12년도에 400억 원대, 그러니까 평년으로 봤을 때 이지바이오는 평균적으로 영업이익 400억 원 정도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투자 회수를 한다 치면 최고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하단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850억에서 900억 원 무난한 게 현재 이지바이오다, 이렇게 따지면 영업이익단에서 100%가 넘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 그에 상응하는 주가 상승 랠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팜스토리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지바이오가 지난 10년간 투자를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투자의 핵심이 팜스토리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지바이오가 올해 영업이익단에서 1,000억 원이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000억 원이 가능한 이유는 팜스토리 때문입니다. 팜스토리가 올해 정말 큰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팜스토리 수직 계열화의 핵심 기업이다, 이런 부분을 따지면 팜스토리 역시 기업의 구조가 조금 변했고, 이제는 매대 가치가 본격적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 상황이 안 좋고 아무래도 전고점 부근에 신고가 부근에 있지만 아무래도 전고점 부근인 1,800원 부근에서 조금은 저항벽에 조금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올해 대규모 실적 성장을 감안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주가 랠리 그리고 내재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3,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 팜스토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단기에 하락을 했지만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팜스토리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 오늘 시장 상황이 뭐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0.14% 조금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뭐 지수 연동이 강한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조금 매도하는 날수가 많아지면서 한국전력 외국인 매도가 조금씩 출회되면서 현재 36,000원, 37,000원 그리고 고점인 38,000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역시나 한국전력 올해 가장 자신감 있게 대형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한국전력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2015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진다 치면 역시나 한국전력 올 한 해 동안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우상향하는 패턴은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W자 반등에 성공을 했다가, 역시나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서 다시 20만원 이하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뭐 블레이드 앤 소울, 길드워트, 모멘텀이 부각받을 시기가 다시 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블레이드 앤 소울과 길드워트에 의해서, NC소프트 올해,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게, 지난해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역사적으로 봤을 때 PER 저점 부근 13배 지금 12배 정도 부근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NC소프트는 높게는 PER 50배 이상까지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10배 후반 거의 20배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됐는데 현재 12배 13배 정말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도 뭐 대형주 장세가 온다면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인해서 충분히 30만원 부근까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조금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이제는 마지막 종목인 이제 완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뭐 우려감이 부각되고 수출입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조금의 조정세를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리 같은 경우는 기타 다른 중국 주식과 중국 기업과는 다르게 큰 폭으로 상승한 부분이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체로 중국주 테마성을 잃으면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뭐 완리가 제일 싸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리 뭐 섣부르게 매도를 하지 말고 충분히 3,000원 이상까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실시해야 되는 게 완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했는데요. 특히 정동멘토의 이 포트폴리오의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보면요. 정말 이 제대로 된 가치를 분석해서 꾸준하게 우리가 왜 그 된장을 담그고 고추장을 담그기 위해서 오랜 시간 숙성을 좀 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발효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진득하니 기다려서 비중을 잘 유지하고 가격을 매수가를 유지를 시켜주면 대기만성형으로 좀 커질 수 있는 포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정동멘토의 이 멘토링 가치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도 개인 매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더욱더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멘토링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극명하게 호재와 악재가 공존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요 핵심 시장에서 또다시 자유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상세하게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종목발견 신봤다에서 FTA 부분의 자유무역 협상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동훈 멘토가요, 다 가지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한테만 이득이 되는 부분을 다 가져가면 좋겠는데요. 이 캐나다라는 시장에선 사실은 자동차 5대 시장입니다. 일본과의 한번 싸움이 붙을 수 있는 시장인데요. 자동차를 받아오고 대신 좀 우리 농민들과 우리의 음식료 부분을 좀 내어주게 있는 형태가 되었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FTA 관련해서 조금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한국과 캐나다가 6년 동안 중단했던 협상을 재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승용차, 가전제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길은 확대됐지만, 호주에 이어 캐나다까지 잇따라 축산물 수입 빗장이 열리면서 국내 축산 농가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농가에 미칠 피해가 조금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농민단체는 최근에 잇따른 시장 개방 움직임을 우려하면서 한 캐나다 FTA 체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잠시 뒤에 상세하게 좀 나눠보겠고요. 정동훈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토픽 종목은요? 예, 팜스토리를 가져왔습니다. 포트에 있는 팜스토리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김선윤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토픽 종목은요? 네, 기아차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아차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농가 그리고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도 그 얘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먹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농가한테는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조류독감 AI도 아직까지 계속 잡히지 못하고 확산되고 있는 부분. 또 소를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이제는 대학을 보내기는커녕 유통업자들의 마진만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호주 이후에 또다시 캐나다, 특히 이 육가공 쪽에서는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해서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더 득을 볼 수 있는지 네, 우리가 집중적으로 까칠하게 한번 분석 한번 해보자고요. 정동훈 멘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기사를 가져온 요지가 자동차 이런 가전 쪽의 수혜보다는 조금 피해가 예상되는 뭐 축산 농가 위주로 조금 이슈를 편성을 해왔는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한국, 캐나다 FTA 농산물 협상 결과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뭐 이슈에 맞게 뭐 쇠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닭, 오리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쇠고기 부분은 이제 15년간 점진적으로 이제 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을 했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13년간 이제 점진적으로 철폐를 지금 협상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이제 닭과 오리고기 같은 경우는 냉동 닭다리 그리고 가슴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는 협정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양돈 농가 피해가 조금은 가장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돼지 수입 같은 경우가 지난해 2013년도에 지금 수량으로 봤을 때 수입 국가 중에서 캐나다가 2위였습니다. 이 1위 수입국은 역시나 미국이었는데 11만 톤 정도가 됐었는데 캐나다는 4만 3천 톤 정도의 저기 수출을 우리나라에 하면서 2위 국가로 지금 올라서게 됐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면 역시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게 조금은 양돈 농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단기적으로 뭐 1, 2년 안에 관세를 전부 철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3년간 점진적으로 철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조금씩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련된 기업이 급락세를 보인다면 오히려 역발상 투자로 인해서 매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쇠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상 예전에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캐나다에서 이제 수입하는 이제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 중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쇠고기도 15년간 점진적으로 뭐 관세를 철폐한다 이렇게 지금 협상 결과가 나왔는데 쇠고기는 뭐 2013년도 금액으로 따지면 캐나다에서 수입한 금액이 한 100억 원, 한 110억 원 정도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미국산과 그리고 캐나다산 광우병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 아직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쇠고기
쇠고기도 뭐 이제 호재는 아니지만 극히 영양은 미미하면서 조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닭과 오리고기 이러한 가금류의 부분에 대해서는 냉동 협상에서 이제 제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냉장육에 대해서는 11년에 걸쳐서 관세를 철폐하기도 이제 결정을 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수입을 할 때는 냉동육을 수입이 많지 냉장육 수입을 안 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육 같은 경우는 냉장으로 이렇게 수입을 한다고 하면 역시나 이게 보관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 역시 냉장육에 대해서는 큰 선호도가 없으면서 이런 가금류 부분에서는 이번 FTA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고 피해가 뭐 전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우리 정동 멘트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요. 조금 더 발로 뛰고요.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서요. 한국 마트에 가서요. 우리 국산 고기와 육류, 과일 같은 거를 더 차라리 먹겠습니다.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마트에 가서 꼭 국산만 챙겨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선희 멘토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뺏어온 자동차와 가전제품 쪽의 시장은 어느 정도 시장이 증가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동차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괜찮았고 최근의 추세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자동차 관련주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수출 관세 6.1%가요. 3년 안에 완전하게 철폐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국산 자동차 업체들 캐나다에서 얼마나 팔릴까요? 3위고요. 점유율 자체는 약 12%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호주 철폐될 때도 뭐 잠깐 기아차, 현대차 좀 반응은 좋지만 큰 움직임이 있었나요? 호주나 캐나다나 큰 규모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오히려 뭐 다 완성차나 부품주들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단기적인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오히려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반등을 줄 것 같은데, 그런데 운이 좋게도요. 지금 시장에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랑 글로벌 경기 여파로 인해서 알아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관련주들 역시나 지금 시점부터 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봐도 되는, 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적 우려감이 있나요? 화학주만큼 이 종목들이 실적 우려감이 1분기 때 있나요? 아닙니다. 괜찮은 종목군들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 조정을 역시나 확실한 매수기로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제가 아까 기아차 말씀드렸는데요. 기아차부터 좀 차트 같이 보시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아차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이 친구 바닥이구나. 그쵸? 2014년 초, 그리고 2014년 초. 바닥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그림으로 볼 때, WT 패턴 자체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큰 영향. 일단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니까 또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바닥에서 다시, 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요, 뚫고 내려가는 포인트에서, 망했다라는 포인트에서 어떻게? 아싸, 이거 가는구나. 이런 포인트로 바뀐 게 바로 올해 1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게 보니까, 차트를 확대해 볼 때, 요 바닥이고요. 새로운 바닥이고, 또 새로운 바닥이, 약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어딜까요? 차트상의 라인을 이어볼 때는, 요 포인트, 빨간색 라인이 21선입니다, 여러분. 21선 라인이 깨고 내려가 터치하는 포인트가 가장 좋은, 한 54,500원 정도 포인트가 가장 좋은 포인트로 잡히긴 해요. 그 포인트가 만약에 내일 정도 꺾여가지고 종목이 내려오게 된다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주식은요,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데,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갈 때, 이런 동그라미 쳐들인 바닥 라인에 올 때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포인트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 보시고 기다리셨다가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아차는
조금만 보시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주봉으로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포인트. 그쵸? 네. 참 좋은 포인트.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분할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종목으로 판단이 되죠. 가장 좋은 건 54,000원 포인트지만 나쁘진 않겠다 말씀드려보고, 자, 현대차 어떨까요? 현대차 좋습니다, 사실. 제가 기아차를 너무, 여러분들에게 들이대고 있는데요. 자, 현대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대차도 주봉 차트입니다. 크게 볼게요. 정말 잘 갑니다. 그쵸? 쫙쫙 올라가요. 그냥 우상향 차트예요. 큰 흐름을 볼 때 현대차는 지금 이 박스권에 지금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 포인트가 잡힙니다. 그렇죠? 주봉으로 볼 때는요. 요 포인트가 지금 치워버릴까요? 박스권에서 가장 싼 랠리 포인트는 바로 요 포인트. 가격적으로 얼마죠? 19만원, 20만원 사이가 가장 싼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 고점 라인으로 슈팅이 나왔던 포인트들이 바로 여기 26만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포인트는요. 가운데 라인에 딱 놓여있으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포인트가 주봉상으로 잡힙니다. 자, 일봉으로 볼게요. 자, 일본어 보니까요, 조금 더 크게 볼까요? 자, 이때 보니까 12월부터 해서 쭉 박스권 장세를 그려주다가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그림 보여줬는데 다시 이전에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자, 이거 다시 뚫고 내려가는 걸까요? 봐야 됩니다. 만약에요, 내려와주면서 23만원까지 내려온다, 골치가 아파지면서 다시 어디? 요 박스권에 갇혀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그게 약간 조금 염두가 되기 때문에 흐름을 보는 거고, 또 하나 뭐죠? 수급이죠. 자, 현대차 수급입니다. 보세요. 현대차 수급 어떻습니까?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강한 흐름인데 또 기관들도 매도가 나오는데 연기금은 사줍니다. 잘 보고 계세요. 외우세요. 자, 기아차로 갑니다. 자, 기아차로 가니까 그래도 약간은 좀 다른 수급인데 그래도 기관들의 흐름 좀 그래도 꾸준하게 잘 들어오는 편이고, 외인들이 좀 매도가 나가지만 좀 그래도 개인들의 매도세가 현대차보다 낫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수급상으로는 그래도 빠르게 전환이 되지 않는 기아차의 수급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아차 쪽으로 베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그 부품주 볼게요. 자, 부품주 볼게요. 부품주에는 이것 말씀드릴게요. 만도 말씀드리겠죠? 참. 자, 만도 볼게요. 만도 테슬라 쪽에서 방문했다죠? 갈까요? 갈 가능성 높습니다. 자, 그 포인트 보셔야 되고요. 이 바닥권에서부터 치고 가시는 포인트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 보셔야 되고, 한 종목도 볼까요? 마지막으로 짧게 봐드리겠습니다. 자, 한일유화. 혹시 이 종목도 차트상으로 볼 때 잘 가고 있죠? 어디 봐야 되죠? 21선 포인트, 얼마? 18,000원 포인트 한번 보세요. 그래서요, 이런 종목들은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빠졌다 반등 줄 때는 꼭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좋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과 캐나다 간의 FTA, 탑픽 종목 김선일 멘토 기아차는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정동훈 멘토의 팜스토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포인트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곡물 가격 하락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은 이슈에 맞게 투자 포인트를 조금 조정을 했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6개 가격의 상승이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가 발생한 이후에, 킬로그램당 이런 닭고기 가격이, 1,400원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2월 달에. 그런데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가격이 회복되고 있는데, 오늘 시세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한 1,800원, 1,900원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종계, 종계 수입량을 줄이면서 이제는 공급 과잉에서 공급 부족 현상으로 갈 가능성이 올해 하반기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된다면 역시나 6개 가격은 킬로그램당 2,500원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팜스토리는 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가는 뭐 팜스토리가 사료업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팜스토리 수직 계열화를 완료하면서 이제는 종합 축산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자 회사로 뭐 자연일과 성화식품 그리고 마니커 지분도 관계회사로 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러한 6개의 가격은 팜스토리의 굉장한 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수직 계열화 핵심이 뭐 팜스토리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이지바이오의 수직 계열화를 조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수직 계열화란 이러한 축산업의 수직 계열화란 사료 공급 그리고 사육 그리고 육가공까지 이르기를 평균적으로 말을 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팜스토리가 관여하는 그런 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지바이오의 수직 계열화는 팜스토리가 지배하면서 지금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제가 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수직 계열화의 핵심이 팜스토리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동훈 멘토의 팜스토리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캐나다의 자동차 시장은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긴 픽업 트럭과 SUV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지,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시장하고는 완성차에서 조금
지고 있어요. 그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승용차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안 좋은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거 체크하시면서 자동차 쪽 가지고는 대응을 좀 잘하시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종목 발견 신봤다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차 줄게 소고기 다오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한국 캐나다 FTA 타결 증시 영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요. 두 분 얘기 다 좀 들어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증시에는 긍정의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선 멘토는 현대차가 아니라 기아차다라고 얘기를 주시면서요. 대성분우 떡잎을 사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정동 멘토는 역발상 투자를 권고하자라는 부분에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이지바이오와 팜스토리, 포트에 있는 종목군으로 탑픽 종목을 선정해 주시면서 팜스토리를 탑픽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농가들의 힘은 들더라도요, 우리 국산을 좀 이용하더라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계좌가 승천하는 방법으로 투자 포인트의 종목을 발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군 정재현 멘토가요, 2014년도 승부주라는 언급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전주 풍남 관광호텔에서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겠고요. 김용준 조민규 멘토 역시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 18층에서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정재원 멘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매일 밤 10시 공부해서 저는 남주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부해서 수익 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 10시 오늘도 진행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완전히 이제 마무리돼야 됩니다. 김선임 멘토, 정동 멘토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